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장입니다. 최근 한국 시장은 기대감을 가지면 바로 져버리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얘기가 있죠. 예. 근데 되는 놈은 엎어져도 금가락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여러 가지 호재로 상승하여 오늘 우리 시장도 기대를 했는데요. 외인의 매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소될 수 있을까요? 해소가 어렵지 않을까라도 싶은데요. 일단 어떤 계기가 있어야만이 해소가 될 것 같다. 근데 일단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올라야 우리나라는 지수가 오르니까 삼성전자의 큰 이슈가 하나 사라졌기 때문에 조금 그쪽으로서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제 그 블록딜이 돼서 주식이 외국인한테로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전쟁이 나고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는 양이 오늘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주 정도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그 작년 11월 30일부터 해서 올해 1월 초까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얼마를 샀냐면 5천만 주를 샀거든요. 5천만 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중순 이후부터 전쟁이 나기까지는 800만 주 팔았다가 800만 주 사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작년에 5천만 주를 살 때, 그때 삼성전자의 가격은 7만원대 초반부터 8만원대까지 샀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환율이 틀리죠, 환율이. 네. 환율이 지금 환차손이 발생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매도를 하고 있다. 근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따로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뭔가 이게 좀 상황이 바뀌면 매수를 기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지금 돈은 다른 데로 가고 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이 이게 중국으로 들어가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네. 저는 중국에 들어갔다가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지금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중국에서 돈이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나오는데, 일단 금리 쪽은 이미 이제 반영이 끝났다라고, 물론 그 빅스텝 0.5%씩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7회 정도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올해 회의 수는 6회인데 7회라면 한 번 정도는 0.5%로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두 번 정도? 네. 그 정도로 가게 만들려면, 자산 축소,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조정해야 된다. 그거를 병행하지 않으면,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된다. 지금, 실질금리라는 게 있는데,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실질금리가 아직 너무 심하게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명목금리를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단기간에 많이 높이는데, 2017년도 미국의 금리, 그때가 이제 2.5%까지 올렸는데, 실제 미국 경제가 그 성장을 멈추고 이게 좀 꺾이기 시작한, 그거는 2%대 초반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금리를 넘기면 이제 침체로 둔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침체라기보다는 둔화가 되는 건데,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의 금리는 더 낮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연준이나 시장의 여론은 더 높아도 된다.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된다. 일단 이거부터 잡고 보자라는 식으로 이미 이제 이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아닌 것 같고, 전쟁 문제로 지금 시장이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걸로 지금 등락을 한다라고 보면, 지금 이제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런 게 전략이 지금 유리할 것 같다. 어제 미국 시장이 S&P 500하고 나스닥은 이미 이제 61선을 돌파를 했어요. 네, 아주 쉽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근접해가지고 하루 밀리고 바로 돌파를 해버렸어요. 네. 물론 그 정도 예상은 하긴 했는데, S&P가 4,500을 넘었고,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더 올라갈 여지가 좀 있다. 121선을 넘을까 하는 그게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데,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악재, 그 악재 한 3가지 정도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올라가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호재가 제 생각에는 뭐 오늘 아침에 증권사들 평을 보니까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가지고 뭐 그렇다. 그리고 뭐 유가가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한번 보고, 오늘 시장도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5천억을 넘게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코스닥은 여전히 아침에 매도했다가 매도를 줄이는,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겨우 버티고 있는 것 같고, 선물 같은 경우도 또 매도를 했어요. 네. 오후에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 그게 잠깐 10시 반에 살짝 줄였던 그거는 기관 쪽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서 살짝 올랐다가, 기관하고 개인의 매수는 하루를 유지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당일 중으로 빠지거든요. 그게 청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일단 막판에 오후에 조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근데 중국 시장은 더 빠졌다. 예. 사실 오늘은 우리 시장이 50포인트 정도 올라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었어요. 네. 그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부딪혀야 하는 지수가 2784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힘이 없습니다. 일단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유럽의 마르킷 제조 PMI가 57이 나왔어요. 이전은 58.2가 나왔거든요. 네. 뭐 서비스는 54.8, 이전은 55.5. 그렇게 지금 악화되고 있지는 않다. 미국의 2월 내구재 주문이 월간으로 마이너스 2.2가 나왔어요. 이게 이전은 1.6이었고, 전망은 마이너스 0.5였는데 크게 감소했다라는 거죠. 네. 소비는 줄고 취직은 늘어가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전쟁이하고 세상이 불안하고 물가는 뛰는데 일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 이제 끝났다는데, 예. 그래서 취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7천 건이 나왔어요. 52년 만에 최저치가 나왔다. 이것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줄고 있었잖아요. 계속 뭐 이게 뉴스는 항상 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뭐 그런 걸 강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예. 하여튼 뭐 전망은 21만 건이었는데 18만 건 정도가 나왔다. 그리고 미국의 2월 비국방 자본재 이것도 월간으로 마이너스 2.7이 나왔어요. 이거 이전은 1.4%였거든요. 네. 많이 줄었다. 그리고 미국의 3월 마르킷 제조 PMI는 58.5, 57.3이 이전치였어요. 네. 많이 늘었고. 서비스업은 58.9, 이전은 56.5였어요. 크게 증가했죠. 네. 미국 경제는 아직 좋다. 네. 그리고 어제 그 미국의 10년물 물가연동 국채 경매가 있었는데 금리가 마이너스 0.589예요. 이게 이전치보다 더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54%로. 예. 물가가 더 올랐잖아요. 네. 더 떨어지는데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 건데. 그리고 어제 멕시코가 금리를 6.5%로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예. 6%에서 6.5%로 인상을 했고, 지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다고 해도 이게 지금 지표 같은 경우 경제 지표는 향후에 안 좋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오른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어제 나토하고 어제 바이든이 그 유럽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나토 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G7 회담, 그리고 유럽 정상회담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었거든요. 예. 있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함 미사일을 지원을 논의를 하겠다. 예. 배를 공격하는 미사일을 주겠다라는 건데 이거 엄청난 거죠.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동유럽 네 나라에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겠다. 그리고 나토도 병력을 거기에다가 증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나토는 지금 현재 전쟁이 확산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이 한 340만 명 정도가 이미 다른 나라로 이동을 했는데 지금 미국도 난민을 받아야 된다. 지금 호주도 받으려고 하잖아요. 필리핀도 지금 난민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은 태풍 때문에 항상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원을 바라는 거죠. 지원을. 네. 미국이 10만 명 정도 수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에다가 10억 달러씩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이 이제 거기서 이제 추가로 러시아에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의 그 의회를 두마라고 하는데 그 두마의 의원 328명을 제재를 했고, 하원도 같이 포함해서 제재를 했어요. 그리고 기업 48곳, 그리고 러시아 엘리트들을 포함해서 제재를 하고, 러시아가 그 제재를 피해가지고 그 주요 은행이 금을 거래하는 거, 그것도 차단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북한 때문에 또 북한에도 제재를 또 했죠. 중국하고 같이. 네. 그리고 바이든이 러시아를 G20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은 이게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고, 다른 유럽의 몇몇 나라들도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인도네시아 회원 그 의장국이 그거 거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오는 걸 막을 수 없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화학 무기를 사용할 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그래가지고 기자가 그것은 참전이냐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했습니다. 네. 참전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이것도 호재잖아요. 네. 미국은 참전을 끝까지 하지는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 네. 그리고 미국이 유럽에 가스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5% 정도 늘리겠다. 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가스 양이 1,550억. 그 단위는 빼버리고요. 세제곱미터 이런 거 빼버리고, 1,550억이라고 하면 거기서 미국이 한 150억 정도는 충당해 줄 수 있다. 근데 지금 연말까지 유럽이 거기서 1,120억 정도를 줄이겠다. 러시아의 의존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독일은 여전히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줄이면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캐나다하고 브라질이 원유를 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뉴스는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네, 아무리 찾아봐도 이 뉴스가 없네요. 증권원 회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미국이 내년에 국방 예산을 4%를 증액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화당 쪽에서는 5%를 증액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스웨덴이나 이탈리아 그런 나라들도 지금 국방비를 줄이다가 내년에 GDP의 2%까지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럽 국가들도 다 그렇게 늘릴 것이다, 국방비를. 지금 올해 중국도 거의 7% 정도 늘렸잖아요. 네. 지금 어제 교황 또 인터뷰를 했는데, 네. 여기에 상당히 비난을 했어요. 이 국방비 이런 걸 자꾸 늘려가지고 지금 현재 세계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네. 그렇죠. 네. 이런 걸로 군비 이거 경쟁하게 되면 별로 안 좋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국방비를 증액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 우리나라 무기가 상당히 좀 많이 수준이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영국도 우리나라의 그 자주포를, 지금 수입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지금 그 방산 전시회가 있는데, 거기에 또 갔어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지금 호주 수출했고, 이집트 수출했고, 이제 영국도, 거기 갔는데, 하여튼 그거 빼고, 지금 현재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경공격기, FA-50이라는 비행기하고, 그리고 헬기 지금 개발한 거 헬기 있거든요, 전투 헬기. 1인용 전투 헬기. 그거랑 지금 천궁2, 천궁3, 이런 거죠. 네. 그런 데 대해서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성능이 좋아요, 우리나라께. 그리고 이건 오해 나왔는데, 미국이 러시아와 거래하는 모든 나라를 제재하는 초강력 제재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근데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이게. 예. 이게 지금 중국이나 아니면 카자흐스탄이나 이게 친러
서양의 나라들 있잖아요. 인도나 뭐 이런 나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러시아가 빨리 전쟁을 끝낼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부에서 뭐 분열설이 돌고 있는데 지금 그 국방장관하고 참모총장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공식 석상에 2주 됐다고 합니다. 지금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안 나온다라는 거죠. 어디 갔는지 모른다. 근데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뭔가 이게 축출된 거 아니냐. 전쟁에 이거 실패해가지고 책임을 떠안아가지고 이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푸틴 최측근인데 이게 거의 뭐 후임자로 지금 지명될 정도의 그런 신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가 중국이나 터키 같은 그런 우호국들에게서 이게 원유나 아니면 가스를 팔 때, 비트코인으로 받을 거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비트코인. 그런 얘기를 또 했고. 그리고 젤렌스키가 그 나토 회의에 화상으로 또 참석을 했는데, 젤렌스키는 지금 러시아가 폴란드 그리고 발트 3국 여기를 침공할 것 같다라고 자기는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유럽의 정회원 자격이 있다. 지금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토가 무제한으로 무기를 공급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나토가 갖고 있는 탱크와 비행기의 1%를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물론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블린 미사일하고 스팅어 미사일을 하루에 500개씩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루에 500개. 예. 하루에 1000억이에요. 하루에 1000억. 1000억이 넘는 돈이죠. 제블린이 1억이 조금 넘으니까. 예. 이 스팅어 같은 경우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공격했을 때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 그쪽이죠. 테러 단체 게릴라에서 스팅어로 그 러시아 헬기를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막 난리가 났었는데 하여튼 뭐 그 미국이 잘 안 주는 무기입니다 이게 스팅어가. 예. 하여튼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된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협상에 돌파구가 모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어제 얘기를 했어요. 뭐 이것 때문에 또 뭐 미국 시장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 예, 반영이 없었을 것 같고 어제 유럽 시장은 안 올랐는데 유럽 시장이 안 올라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미국 시장이 오른 부분에서 좀 영향을 많이 준 거는 곡물 가격 하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곡물 가격 하락. 이제 4월이 되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어제 뉴스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의 농민들한테 3억 유로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 예. 씨 뿌리라는 거잖아요. 전쟁이 나 있는데. 지금 그 국민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농민은 가서 씨 뿌리라는 거지 않습니까? 유럽이. 예. 물론 뭐, 식량 그 위기 때문에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되긴 한데 참 우크라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예. 자기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거기 씨를 지금 뿌리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 하여튼 그것 때문에 곡물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어제 그 콩도 빠지고 밀도 빠지고 옥수수도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이 시장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어제 곡물 가격 이게 그 음식료 그러니까 에그플레이션으로 측정되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빠졌어요. 전부 다. 쫙 다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뉴스들로 보면 우리나라가 좀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쐈잖아요. 네. 쐈는데 아침에 어제 저녁에 그게 이제 ICBM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그 트럼프랑 김정은이 그때 이렇게 합의했던 ICBM 발사 중단을 그때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걸 파기한 거예요, 약속을. 그걸 파기했으니까 이제 바로 제재안이 나왔거든요, 미국에서. 제재안이 나왔는데 상당히 위험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 4월 중순쯤에는 군사위성을 쏠 것 같다라는 그런 오늘 추측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위험이 이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예. 그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 뭐 다른 모멘텀을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엔화가 아침에 122엔을 넘었습니다.
단순히 일본 경제가 부진해서 약세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대규모 자금 유출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금은 어디로 가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아침에 엔화를 봤는데 엔화가 122엔이에요. 예, 122엔. 제가 엔화가 얼마 전에 121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116엔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3월 10일이거든요. 3월 10일. 3월 10일이 유럽 시장이 7%, 8% 이렇게 뛰던 날이거든요. 그날이. 예. 그때가 이제 전쟁이 어떤 전환점을 맞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반등을 시작하는 날이죠. 그때부터 엔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약세를 갔어요. 이거를 오늘 뭐 증권사에서 나온 뭐 분석을 보니까 뭐 일본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그거랑 연관이 있을까요? 네. 연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물가가 뛰고 있잖아요.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일본이 에너지 가격이 너무 뛰는 거에 대해서 피해국이다라고 해서 엔화가 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일본에서 투자할 돈이 인플레이션을 회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되거든요. 인플레이션 낮을 때는 크게 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빨리 회피처를 찾아야 되니까 다른 투자처를 찾는 돈들이겠죠, 그게. 예. 대규모로 돈이 지금 빠져나가서 어디에 투자되고 있다. 어디냐, 그게 도대체. 중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국제금융센터에서 미국과 중국의 연간 성장률 격차가 작년에 2.4%였다고. 근데 여태까지 평균이 4.6%였대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이 축소된 거죠. 작년에 미국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줄면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된다.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현상이 같이 나타났다. 뭐 이런 분석 자료가 있었고. 그리고 국제금융협회에서 2월 달에 중국 증시와 채권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있었다. 아주 이례적이었다. 근데 다른 나라들, 다른 신흥국에서는 큰 유출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만 유출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얼마 전에 홍콩 시장이 빠지다가 이게 급등을 했는데 그때 중국 정부가 작정하고 샀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빠지잖아요. 네. 중국 정부가 계속 그걸 살 수 없어요. 그 위험을 다 떠안는 경우잖아요. 네. 이게 빠져서 어디로 가느냐? 브라질로 간다라는 거죠. 브라질. 지금 헤아라가 보니까 4.7663 헤아리예요. 1달러당. 네. 이게 고점이 5.7 헤아리였어요. 20%가 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나왔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혜국이 브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량하고 자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이다. 네. 그래서 이게 브라질 쪽으로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인도도 조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고. 오늘 브라질은 물가 전망치를 4.7에서 7.1%로 상향했어요.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돈이 빠져서 나간다. 원래는 근데 중국 쪽으로 돈이 들어갔다가 엄청난 양의 돈이 들어갔다가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바로 빠진다라는 거죠. 그게 빠지는 이유가 지금 현재 러시아를 중국이 도와줄 경우에 엄청난 서방의 제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일부 작용이 됐을 것 같고, 대만이 어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대만 국민들한테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대만 국민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하는 걸 보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이 역시 참전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할 것 같다. 근데 그럼 어느 나라가 도와줄 것 같으냐라고 물었더니 일본이 도와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국이 사실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가만히 보겠죠.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러시아하고 싸움을 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도 침공해버리면 대만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그냥 뭐 무기 조금 대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오늘 뭐 군사전략가들 얘기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무기는 재래식, 아주 오래된 재래식이었고 대만에는 지금 미국의 신무기가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대만이 더 짧게 끝나버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차피 섬이잖아요. 섬. 예. 거기 미사일 이렇게 쏘면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육지로 뭐 도망갈 데도 없고.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만일에 러시아가 이제 핵무기 공격을 했을 경우에 이 중국의 고민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때는 대만을 넘볼 수 있다. 근데 다만 중국이 하나가 조건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북한이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그게 조건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지정학적 위험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도 팔고 중국에서도 돈을 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브라질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지금 그 주식시장도 지금 한 7일째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중남미 펀드 뭐 ETF 있는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 상장된 건 없는 것 같고 일반 펀드를 가입하거나 아니면은 미국 시장에서 ETF를 사야 되지 않을까. 그쪽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IMF에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이집트가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이라고 합니다. 밀 수입국인데 지금 밀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고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입 의존도가 80%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집트 경제가 안 좋은데 IMF에 추가 지원을 요청을 했다. 네. 그럼 이런 나라들한테도 돈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안 하고 중동에서 지금 수입을 늘리고 있는데 중동이 또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쪽에서 싸게 수입해가지고 이쪽에 비싸게 팔고 있는. 예. 여러 나라들 중에서 피해를 보는 나라도 있고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그럼 이제 중동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머징 지수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나라들에 또 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뭐 이게 기술 기업들 관련된 뉴스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호재로 좀 작용했을 수가 있어요. 네. 유럽에서는 기술 대기업들 독점 금지하는 디지털 시장법이 합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시행이 된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사실 뭐 이거는 뭐 이것 때문에 주식을 못 사겠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시장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런 데 투자를 안 하는 그런 분위기, 그냥 단순하게 지정학적 위기냐, 뭐 이런 그런 분위기, 그 분위기를 어제 블랙록 회장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는 이제 러시아 때문에 끝났다라고 했고, 로컬 소싱, 예, 그걸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하면서, 예전에는 저렴하고 쉽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런 투자처를 찾았다면 지금은 안전하고 확실한 그쪽에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블랙록이 세계 최대 운용사이기 때문에 만일에 여기서 회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라고 하면 안전하고 확실한 곳을 찾아야 돼요. 안전하고 확실한 곳. 브라질은 전쟁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네. 안전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는 네, 아니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하여튼 어제 블랙록 회장의 이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약세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폭스바겐하고 스텔란티스가 러시아에서 철수를 했는데 러시아 푸틴이 이제 그 공장을 압류를 할 것 같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거를 재가동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서방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서방 기업들이 이렇게 나가고 나서 그 자산을 압류를 하면 아마 주가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재산이잖아요. 네, 재산을 뺏기는 거니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MLCC 가격을 대만 업체들이 내렸습니다. 이제. 네. 근데 일본은 유지한다라고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MLCC 가격을 내린다라는 거는 전방 전자기기 산업이 안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MLCC가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다 빠져요. 지금 반도체 D램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 예.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조금 안 좋은 뉴스겠죠. 네. 그리고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라고 하는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지금 주관사를 선정했다는 뉴스가 있었고, 엔비디아가 인텔과 파운드리 협력하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어제 두 회사가 급등했죠. 네. 뭐 그런 것도 뭐 어제 나스닥 오르는 데는 도움이 됐을 것 같고,
그리고 정유 회사들은 투자 의견이 상향되는데 어제 모건 스탠리가 알코아 알루미늄 회사를 투자 의견을 하향했어요.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블랙록 회장의 얘기예요.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그런 기업에만 투자를 할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모멘텀이 좀 생겨야만이 조금 해소가 되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슬픈 뉴스가 추가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러시아가 어떤 공격을 할지 뭐 하여튼 전쟁에서 뭐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